자, 반갑습니다. 저희가입니다. 6월 셋째 주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수가 상당히 좀 급등들이 좀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종합지수 차트를 봤을 때 아주 빨랫줄 같이 이쁘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이쁘게 올라가고 있어. 이쁘게. 5일선을 타고서. 그러니까 5일선 매매만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5일선 지켜주는 부분에서 오늘 또 이렇게 좀 미장도 좀 안 좋았는데 상당히 좀 세게 주봉도 마찬가지고 월봉 또 이렇게 한 달 동안 오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초보분들은. 하지만 이제 단기 고점은 살짝 좀 오긴 왔습니다. 단기 고점에 살짝 좀 오긴 와서 그래도 일단은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수가 올라간다 하면은 오늘 급등들이 좀 나왔던 종목들이 SK 그룹주들이 대거 상승들이 좀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 케미칼, 바이오사이언스, 스퀘어, SKC 뭐 요런 애들. SKC는 저점에 있죠.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이런 저점에 있는 종목들로 관심을 좀 가져주는 게 좋다. SK 하이닉스가 역사적 신고가를 딱 돌파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돌파를 해서 계속 꾸준히 올릴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조정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서는 항상 이제는 25만 원 정도, 24만 원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또 지켜줄 여력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 지인 중에 차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고 제 사업장에 계신 분들인데 삼성전자 앞으로 장이 좋아진다는데 삼성전자 사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꼭 사야겠냐니까 꼭 사야겠대. 그래서 그러면은 삼성전자 조금 사고 SK 하이닉스를 사라. SK 하이닉스를 좀 사라 했어요. 했더니만 벌써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계속. 그러니까 5일선 매수해서 올라가면 홀딩해 했더니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또 어떤 프로젝트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저점이긴 좋아요. 저점 자리는 일단 초보분들이 매수하기에는 좋은 자리, 괜찮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당장 수익 내고 하려면은 좀 그동안에 똑같이 삼성전자는 이렇게 보합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SK 하이닉스는 계속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같은 섹터를 하더라도 반도체들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차트를 볼 줄 알면은 이렇게 좀 큰 수익을 삼성전자를 살까 SK 하이닉스를 살까 근데 SK 하이닉스는 모든 이평선을 다 뚫어주고서 지켜주는 부분이네. 그리고 올리려고 그러네. 이놈 잡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좀 알면은 차트에 대해서 알면은 그냥 그 부분을 꼭 저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또 2차 전지 형제 큰 형님들 뭐 에코프로 형제들, 포스코 뭐 이런 애들은 살짝 반등이 나왔지만은 제일 눈에 띄는 게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이에요. 에코프로 BM. 이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좀 차트가 가장 그 전부터도 좀 이뻤어요. 그러니까 시세를 얘가 이제 얘들이 상승이 좀 나오면은 에코프로 BM이 제일 먼저 1등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는 그동안에 많이 빠졌죠. 30만 원에서 지금 10만 원, 9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반등 한번 줄고 있는데 요번 반등은 조금 좀 강합니다. 일단은 좀 세요. 지수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근데 또 지수가 빠지거나 뭐 이럴 때는 또 조정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한 가지 팁을 초보분들을 위해서 얘는 21선, 61선 매매 21선, 61선에서는 매수해도 돼. 매수해도 돼요. 초보분들은. 하지만 이제는 9만 원을 지켜야 뭐 9만 5천 원, 10만 원 밑으로 해서 9만 원까지만 매수 구간이야. 하지만 또 9만 원이 빠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면은 또 빠질 수가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손절가를 9만 원 잡아주고 다음 날부터는 다음 주에서는 요 종목을 한번 초보분들은 한번 입질이라도 해서 한번 움직이는 것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더 이상 안 빠지고 올리면은 제일 저점에서 잡는 거예요. 이제는 매수해서 이렇게 주가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아니란 얘기야. 지금 자리는 또 빠질 수도 있어. 빠질 수도 있지만은 요 부분에서는 내가 매수가가 손절가가 거짓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가가 손절가가 잘 안 나와 있는 자리거든. 근데 이 지금 자리는 아주 매매하기가 가장 좋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급등이 나왔던 카카오 형제들, 카카오페이가 상한가, 또 뭐 뉴스가 좀 나오죠. 하나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늘 종목들이 대거 또 상승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카카오 형제들, 뭐 카카오뱅크도 이슈가 있고, 지금 상승이 나오고 눌러주고 또 올리는 부분이에요. 올리는 각이야. 상승 각이기 때문에 한번 카카오 형제들, 카카오도 마찬가지도 오늘도 많이 올랐네요. 그냥 꾸준히 올릴 수 있는 소지도 생겼으니까 한번 조정을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죠. 얘가 주봉으로 한번 좀 볼까요? 무지하게 빠졌죠. 16만 원에서부터 이렇게 4만 원까지 악재가 이제 한번 터졌어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급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4만 원 바닥을 다져주고 6만 원대 요 부분, 그럼 멀리 봤을 때는 매물은 좀 있어요. 더디더디 움직이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일봉상으로도 약간 높죠. 높지만은 조정을 줄 때 한번 추적을 해 보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한번 장기전으로 한번 좀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카카오 형제들, 뭐 비트맥스 뭐 이런 애들도 비트코인 관련돼 있고, 티사이언 티텍인가요? 피텍 이런 1,000원짜리들은 전 잘 종목명을 잘 모르겠는데, 자 역배열에서 한번 상승을 주고 얘도 똑같이 스테이블 코인의 관련주이기 때문에 저는 좀 높아요. 조정을 좀 줬을 때 다시 한번 이런 자리 한번 조정을 줄 때 체크해 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오늘 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데이터 솔루션, 오픈베이스 이런 애들이 이제 한번 머리를 막 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 관심에다 두고 한번 조정을 눌러줄 때 어떻게 조정을 주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놈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 잘 챙겨서 보셔야 됩니다. 뭐 CK 솔루션도 신규 종목인데 이제 20선, 6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것도 데이터 관련주 똑같이 오늘 한 세 가지의 섹터가 좀 떴는데, 자 매물은 좀 있다. 하지만은 조정을 줬을 때 오늘 상한가에서 무너졌네요. 상한가 갔다가 무너져 있으니까 한번 조정을 또 한번 시원하게 줄 때 12,000원대 정도로 내려와 줄 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추적. 하락할 때 매수가 아니라 하락하고서 지켜주고 더 이상 안 빠지는 자리가 매수, 일단은 입질해보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조건 눌러줄 때 매수 해서 모아가는 것은 약간 좀 피해야 돼. 그런 매매는. 자, 오늘 급등이 나왔던 SK 케미칼, 그다음 상승 주고 올렸다가 이렇게 좀 더디더디 무거운 종목들은 이렇게 찌끔찌끔 내려가지고 한 번씩 급등이 좀 나오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지켜보질 못하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무거운 종목들, 큰 형님들은 좀 이런 매매들이 좀 인내심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계속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 붙을 때는 항상 5일선, 이거 보세요. 5일선 지켜주면서 올리죠. 5일선 지켜주면서 올리죠. 이거야, 이거. 5일선이 깨지면 어디까지 내려온다 그랬습니까? 11선. 11선이 깨지면 어디까지 내려온다 그랬어요? 21선. 해서 주가가 쭉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때문에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놈을 쫓을 때는 항상 기준을 가지고 매매에 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화장품 섹터들이 급등들이 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한국 화장품. 그냥 한 번씩 시세를 이렇게 주고, 이걸 한번 줬죠. 한번 줬어. 근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슈가 계속 꾸준하게 올릴 수 있는 뉴스거리, 재료가 약해요. 화장품 관련주들은. 그냥 뭐 대선이나 정책이나 이런 중국 쪽에 이렇게 또 봐봐요. 한번 시세를 줬어. 10,000원대, 11,000원 쪽으로. 그럼 지금 벌써 몇 개월을 빠졌어요. 거의 1년 넘게 빠졌지. 1년 정도. 그죠? 1년 넘게. 그러고 한 번씩 시세를 주는 거야.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은
올라갈 때 쫓아서 단타로 대응을 하고서 계속 추세를 이어갈 때는 뭐 조금 홀딩을 한다 그러지만은 추세가 꺾일 때는 바로 빠져 좀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물려요, 여러분들. 화장품 관련주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되니까는 이제 중국 쪽에 또 어떤 그런 이슈가 있어서 한국 화장품, 토니모리, 코리아나 이런 애들이 좀 급등들이 좀 나오는데, 그러니까 주봉으로 봐도 마찬가지야. 한 번씩 이렇게 쭉 주고서 쫙 빠지고, 주고서 쭉 빠지고. 이제는 지금 자리를 좀 잡아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한번 관심 종목에도 올려놓고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호츠 테크놀리지, 방산, 수출 관련주인데 지금 이렇게 좀 매물은 좀 있어요. 매물이 있어도 좀 높은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한번 올라가 볼까 하고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정을 줄 때 이런 식으로 조정 주고서 11선에서 급등이 한번 나오죠. 또 한번 조정을 줄 수 있겠죠. 좀 주는 게 낫겠죠. 줬을 때 한번 추적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지금 뭐 우리나라 무기 수출도 상당히 조금 광범위하게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좀 괜찮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지금 핵시설도 좀 폭발을 하고 지금 미사일 왔다 갔다 지금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차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어떤 이슈나 재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수익을 챙겨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전쟁이 나면 에너지 관련주들이 처음에 급등들이 좀 나왔죠. 근데 전쟁이 좀 심화가 되고 있는데도 원위치를 시켜 이렇게 원위치. 그래서 항상 올라갈 때 한번 쫓아서 단타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고점에서 팔아먹는 게 이런 섹터들은 한번 이런 식의 매매들을 좀 대응을 해야 돼. 우뚝 쓸 때는 쫓아 들어가서 하루 이틀 홀딩 한번 고점에서 무너져 매도해서 수익을 먹고 땡 이렇게 좀 해줘야지. 아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지금 전쟁이 계속 나고 있지. 야 그러면 에너지주는 무조건 갖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거꾸로 물린다는 얘기지. 거꾸로. 그 이런 부분에서는 한국석유가 대장이지만은 나머지 흥구석유 뭐 이런 애들은 한번 더 빠졌을 때 한번 집중을 해줘도 나중에 또 한번 올릴 수 있는 소지는 좀 있다. 하지만 언제 올리는지는 세력들이 올려야지 주가가 올라가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종목 올리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는 것은 세력들이고 주가를 빼는 것도 세력들이 매수세가 약해지거나 팔아먹다 보면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빠져. 그러니까 주식이 그냥 올라가고 그냥 빠지는 게 아니에요. 다 세력들이 뭐 장난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핸들링을 한다는 얘기야. 그냥 그 부분을 알려면은 거기에 편승을 해서 세력들이 움직이는 것을 좀 보면서 따라 해가지고 나는 수익을 좀 챙길 줄 알고 그리고 딱 이렇게 떨어져 아이고 이제는 좀 빠지겠구나 땡 버려야지. 그래서 수익을 이만큼 챙기는 거예요. 어떤 섹터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야.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애들 그냥 멀리 봤을 때는 뭐 2차전지, 반도체, 원전 뭐 이런 애들이 좀 괜찮죠. 하지만 이렇게 단기 이슈로 인해서 막 급등이 2, 3일 정도 나온다 했을 때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거꾸로 물리면은 좀 오랜 세월을 고생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전은 좀 계속 좀 올랐다가 좀 쉬어가고 있죠. 두산 에너빌리티 좀 쉬어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쉬어갈 때는 관망 해주고 11선을 지켜주는지 얘는 이제 11선 쪽으로 한번 슬쩍 내려올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아니면 5일선을 지금 버텨서 끝났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 다음 주는 좀 단기 고점이에요. 이런 애들은 단기 고점이고 그래서 느닷없이 뜨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 우진이 그냥 덜 올랐지.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대장들 두산 에너빌리티 뭐 두산 뭐 이런 애들이
고점에서 지금 옆으로 행보할 때는 좀 저점에 있는 우진, 뭐 에너토크, 또 뭐 있어요? 우리 기술 엄청 올랐어요. 우리 기술도 한번 추적을 해봐야 돼요. 아직은 여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야 돼. 조정을 좀 줘야지 또 나중에 매물 소화를 시키면서 나중에 또 한번 올릴 수 있는 소지가 나오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는 꼭 계속 체크를 해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뭐 한전산업, 한전기술 뭐 이런 애들, 한전기술도 단기 고점이 이래서 한번 조정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을 어디까지 주는지 5일선을 지키고 또 올리는지 아니면 5일선 깨져서 다시 10만원 쪽 밑으로 내려올지 한번 추적을 해줘서 이런 종목들이 이번에는 그러니까 올해에는 농사를 그러니까 수익을 앵겨줄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다고 막 올라갈 때 덥석 잡아놓고서 또 이렇게 계속 홀딩하고 빠지는데도 막 계속 홀딩하고 이러면 좀 안 되겠죠. 내가 좀 멀리 들고 간다 하더라도 약간 매수 하루 이틀 좀 저점 부분에서 잡아서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계속 한번 홀딩을 해보는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장이 막 좋다고 해가지고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함부로 딱 잡았다가는 잘못하면 물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랫줄 같이 지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또 어느 순간에 슬슬슬슬슬 약해질 수가 있으니까 항상 주식은 뭐다? 대응이에요. 대응을 좀 할 줄 알고 그리고 초보분들은 항상 저점에 있는 애들 모든 이평선이 뭉친 자리에서 놀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이평선의 각 지지선들이 역할을 해주니까 이 부분에서는 주가 밑에 모든 이평선들이 밑에 있으면은 그나마 훨씬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만 알고서 종목 선택을 하고 그 종목을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수익이 좀 꾸준하게 낼 수 있고 이런 장에 소외되지 않고 계속 물려가지고 계속 지금 이렇게 했는데 지금 급등들이 나오고 난리가 지금 주식장이 난리가 났는데도 내 종목은 물려 있어. 이러면은 무슨 재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루 이틀 매수했는데 힘이 없어? 그럼 정리를 좀 해줘. 내가 손절 조금 손해 보더라도 그냥 빠르게 그냥 손절해버리고 왜 마이너스 10% 15% 20% 가버리면은 손절하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물리는 거야. 올라올 때까지만 기다리게 되는데 거기를 무너뜨린다는 얘기는 안 가겠다는 얘기거든. 한동안 빠지겠다는 얘기거든. 물론 나중에 한두 달 있다가 또 반등 나오는 애들은 또 따로 있지. 그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세력이 개입이 돼 있는 세력이 아직 수익을 못 내거나 아니면은 매집 중이거나 이런 애들만 한두 달 있다가 또 급등들이 나와서 본전 또 수익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고점에서 세력들이 팔아먹은 종목들은 1년, 2년, 3년, 4년, 5년 빠져요. 아시겠죠? 이거는 철칙이에요, 철칙. 이거는 불변이에요, 불변. 주식장이 데이 트레이딩 1997년도 우리나라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부터 들어와서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시스템이 들어와서 이제 저도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단타를 치기 시작했는데 물린다니까. 그래서 저점에 그냥 단타를 치더라도 내가 확실한 시나리오를 짜고서 단타를 치시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다음 주도 파이팅들 하시고 이번 장에 빨리 수익들을 좀 내고 좀 돈을 그동안 손실난 거 뽑아 먹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파이팅들 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